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른 맞춤 학습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국이고요. RS, 리얼스프, 네, 창의융합교육 컨텐츠 연구소의 수장으로 컨텐츠를 매일매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기부여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한 3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학습도 하지만은 그 외 아이들의 행동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의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면서 학습 동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학습 동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아이들의 한 학습 그 결과물도 많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대회를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가라라고 뭔가 명령을 내린다거나 뭔가 이제 좀 푸시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왜 그거 해야 돼라고 하는 반감이 들기도 하고 또는 뭔가 줄게 뭐 당근과 채찍처럼요 뭔가 상품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상품 타려고 이제 뭔가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들이나 다른 학습을 통해서 도전 같은 걸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본인의 어떤 능력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할 수 있고 또 성향상 귀찮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파악하셔가지고 성향에 따라서 지 아이가 딱 보면 뭔가 이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이가 지금 당장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할 때에는 또 아이의 성향에 맞는 동기부여 어떤 그 요법을 쓰셔서 도전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아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신 후에 뭔가 도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은요, 학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공부를 이제 했던 그런 베이스라든지 역량 같은 것들이 기본 체력이 되어서 어느 분야에 이제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학습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엄청 잘한다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엄청 잘한다거나, 나름대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발굴된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 분야로 쭉 가면 되지만 지금 딱 봤을 때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거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일단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일단 학습 동기부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여러 가지 루트로 파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여러 가지 진단 검사도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MBTI 많이 보잖아요. MBTI 다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게 내향적인 친구인지 외향적인 친구인지 좀 다르죠. 근데 내향에서도 좀 내향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다르죠. 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아이는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잘 되어야지 뭐 잘하는 친구가 있죠.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관계 상관없이 일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성취 목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환경 신경 안 쓰고 뭐 공부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어떤 아이에 따라서 너무 주변이 조용해도 공부가 안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도 공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요, 부모와 교육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칭이죠. 같이 함께 밟아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학습의 동기부여가 무지 중요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왜라는 단어에서 아이들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접하는 공부라든지 어떤 경험들이 다른데요. 일단 먼저 펼쳐놓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어야지 보이는 거고, 보이니까 관심 있어져서 한번 더 뒤져보는 거잖아요. 주위에 책이 많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놀려고 할 수 있겠죠. 뭐 주위에 무슨 다른 뭐 장난감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놀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이들의 행동 성향을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는지 또 책을 주었을 때 뭔가 장난감을 주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어릴 때일수록 뭐 말을 막 엄청 유창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이 잘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어떠한 어떤 바람이 있는지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조금 도와준 자극이 필요하겠죠. 경쟁심을 유발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경쟁심이 딱 유발되면은 완전 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좀 자유롭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내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쭉 갈 때는 괜찮은데 뭐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렇게 딱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학습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좀 더 좋은데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학습을 사실은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머리가 좋거나 진짜 천재, 영재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쑥 훑어봐도 머릿속에 다 들어온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가르쳐 봤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학습하는 걸 학습하고 배우는 건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게 학습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운동을 요즘에 저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쉬기도 했지만 근데 그냥 수영하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고 가서 이제 또 막 첨번첨번첨 발도 움직이고 할 때 체력이 딸리니까 발이 수면 위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고 막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이 또 계시니까 그 선생님 따라서 막 잘하지는 못해도 막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뭐 수영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등록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막 갑니다. 아무튼 뭔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틀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꾸준하게 뭔가 습관을 기르기 전까지는 뭔가 아이들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동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옆에 또 으쌰으쌰 도와주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또 영향이 있는데요. 이 집중도도 중요하고 내가 얼만큼 뭐 해 나가는 데 대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얼마큼 내가 더 이해했는지,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 평가는 함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했는데 좀 잘했네. 이전보다 좀 늘었네. 이렇게 변화된 게 보이면 나름대로 아이들 스스로 뭔가 아예 깨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꾀가 생겨가지고 대충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떤 예가 있냐? 뭐 약간 빨리 끝내놓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도 일단 뭔가 그것 때문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건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너무 꾀를 많이 부리고 하게 되면 기초적인 게 다져지지 않고 나중엔 그게 더 풍선처럼 커져서 속은 텅 비어있고 겉만 번드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을 쌓아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틀리더라도 뭔가를 던져주고 뭔가를 뭔가 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열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틀렸다고 해서 너무 틀렸다고 막 윽박 지르는 것처럼 틀린 것이 마치 엄청 큰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고요. 틀려도 괜찮아. 하는 과정이 중요해라고 해서 뭔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내가 과정 속에서 열심히 했으면 그것도 된 거야. 다음에도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습관을 기를 수 있게 계속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일단 칭찬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성향은 되게 다양해요. 뭐 16가지의 MBTI 유형으로 대략 참고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 조금 뭔가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뭔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인지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뭔가 세상을 되게 현실적으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좀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보는 스타일인지 막 그런 다르죠. 그런 것만 가지고도요. 학습할 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현실적으로 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진이나 그림이나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잘 돼요. 근데 N형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그림만 봐도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서 공부 학습하는 용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경험하지 않고 글을 통해서 상상을 하게 하면서도 간접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친구가 있고 네, 그런 거죠. S 같은 유형, 현실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해봤을 때 더 시너지가 크게 나는 친구인 거죠. 좀 안정형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하게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에 뭐가 이루어지면 더 동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형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단 해보는 거죠. 해봐서 느껴지는 걸 통해서 네, 뭔가 거기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부의 성향도 내향적인 성향이랑 외향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막 계속 줄줄줄줄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될 친구 있고 막 말을 하면서 읽어야 되고 막 설명하면서 공부가 사야 될 친구 있어요. 누구한테 엄마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대. 이러이렇다는 거 이러이렇다고 하네. 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스스로 혼자서 그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다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든 자극이 좋아요. 우리 뇌가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는 거 중요한데 뭐 많이 소리내 읽는 거, 귀물겨 도포해야 하는 거, 뭐 마인드맵 그리는 거, 말로 설명하면서 하는 거 다 도움이 됩니다. 뭔가 뇌를 자극해서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그것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스스로 뭔가 열심히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학습 방식, 잘 공부가 잘 되는 학습 환경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빨리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서 소통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언제 공부가 잘 돼? 언제 또 집중이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내가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잘하게 하기 위한 가운데 동기부여 중에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 내가 최상의 컨디션인지를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고 깨우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즘엔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확 눈에 띄게 실천하는 친구도 있지만 조용하게 아주 은근하게 실천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아이들이 뭔가 하고자 하거나 노력한다는 것들을 좀 발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시각 자료를 보고 뭔가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이해가 될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는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 책 읽는데 막 움직여서 공부해요. 다양하죠. 또는요. 어떤 친구는 나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편해. 독서실 가서 나 혼자서 딱 주변에 벽 주고 나만 딱 공부하는 게 편하. 그 집중이 잘 돼. 이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막 넓은 공간에 그룹 사이에서 막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잘 돼. 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릴 때 아이들 학습할 때요. 그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고요.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봤더니 언제도 성적이 잘 나오더라. 또는 과목별로 이런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거 이렇게 공부하고 과목별로 또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파악하면서 점점점 아이가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코칭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습을 해야지만 잘 습득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론이 빠삭해야지만 실습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실습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론을 들어야지 되는 친구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런 것도 계속 옆에서 관찰하시면서 맞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내향적인 아이는 이런 거죠. 보통은 조용한 학습 환경이 필요하죠. 차분하고. 또 에너지 소모를 밖에서 많이 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로젝트 활동이 좋고요.
또 시간도 조금 넉넉히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막, 아이가 고민할 시간도 없이 너무 이렇게 막 그 촉박한 시간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외향적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룹 활동, 토론하는 거,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 앞에 나가서 막 짜자자 발표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성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지향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한 목표, 또 어떤 기간 안에 내가 몇 점까지 올리겠다, 어떤 기간 안에 어디까지 문제를 풀겠다, 나의 목표는 어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뭔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한 친구예요. 지금 이 한 시간 요거만 하면 돼. 라고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더 명료하고 단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취지향적 친구들은 도전 과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남들이 또 풀지 못한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는 그런 어떤 이제 용기가 있는 친구랑 도전 과제도 제시해주면서 중간중간 동기부여줬습니다. 관계장애인은요, 뭔가 같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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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이렇게 해줘야지만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파악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칭찬은 뭐 내향이든 외향이든 성취 지향적이든 관계이자 다 상관없이 칭찬은 다 좋고요. 그래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실 때도 뭔가 같이 함께 하는 거, 또 뭔가 물어봐 주는 거, 또 나도 뭔가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같이 뭔가 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 뭐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막 팀 활동할 때 되게 신나하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필요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습 그 방식에 따라서는요. 과목에 따라서는 아무리 내향적이고 아무리 성취, 외향, 지향, 관계지향적이라 하더라도 내향적인 성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과목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요. 혼자서 다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향의 아이들이 혼자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훈련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향적인 친구도 뭔가 관계지향적으로 또는 그룹 활동으로 하는 것들도 노출시켜 놔야지만 다방면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 또 그걸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기 성향에 맞게만 쭉 해놓는 거는 발전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성향의 공부 방식도 한번 해보면서 잠재력을 개발해 주시고 기본 룰은 본인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조건과 어떤 환경을 맞춰줘야 되죠. 하지만 때때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력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뭐 효과적인 성격을 조사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보통 혼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중간중간에 도전 과제 주시고요. 또 뭔가 이렇게 그 도전하는 과제 속에서 뭐 입시와 관련된다면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대비시켜주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준비시켜주면서 새로운 어떤 도전 과제도 필요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도구를 활용할 때도 디지털 도구 요즘에 플랫폼이 진짜 많잖아요. 뭐 AI 플랫폼도 많고요. EBS 같은 경우에는 단추라고 해서 인공지능 맞춤형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만 딱 되면요. 옆에 딱딱딱 잘만 맞춰주면요. 요즘에 진짜 학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집도 너무 많이 잘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본인이 혼자서 해결할 어려운 것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라는 거 열어두시고 그 도와주겠다는 게 어떤 아이는 난 여기 과목 되게 어려우니까 이 과목은 학원 보내줘. 라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 과목만 가외를 시켜줘.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니즈에 따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게임 기반 학습도 가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문제를 내는데 퀴즈인 거죠. 근데 그 퀴즈를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추면 뭔가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약간 그 미션도 중간중간 주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일어나는 경쟁 의식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좋겠고요. 또 진짜 너무너무 흥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과목에 관련된 탐구를 하거나 새로운 걸 개발해 보거나 발명하거나 한다면요. 그 안에서도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강조드리는데, 칭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칭찬하실 때도요, 그 감탄사, 네, 진정 어린 감탄사, 영혼 없는 감탄사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피드백. 뭔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요, 격려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와, 어머, 어떤 친구가 서술형을 이제 문제를 써야 되는 서술형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 사실 서술형은 되게 답을 길게 꼼꼼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짧게 했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밖에 안 썼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오히려 길게 풀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문장에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인정해 주신, 와, 이를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너가 요약했구나. 너무 대단하다. 칭찬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 안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네. 이것도 한번 써주면 어떨까? 라고 아이가 신이 나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 내용을 못 써서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노력한 거 인정해 주시고,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조그만한 성취에도 정말 잘했다 칭찬, 박수 쳐주시고, 또 하나는 계속 일관적인 어떤 아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의심했다가,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거의 신경도 안 썼다가, 이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아이와 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됐던 걸 바쁘시다면,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럼 아이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피드백을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눠야지라고 마음속에 정리해 두거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관심사가 학습과 연결될 수 있게 아이가 바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둑과 관련된 수학이나 바둑과 관련된 과학이나 등등 있겠죠. 그런 것들 같이 접해주면서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둑만 좋아했는데 바둑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원리가 내가 공부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더 열심히 되겠군. 라고 깨우치면 완전 대박인 거죠. 네.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연관된 전시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추천해 주셔서요. 함께 보시거나 함께 보시고 토론하셔도 좋고요.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생각치고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뭐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관찰하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관시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목표를 세워주시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성취 지향적 아이만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관심 있다 하니까 이런 관심 분야로 이런 실력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진로가 이렇게 있어 라고 찾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와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아이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신뢰와 함께 아이가 스스로 하는 노력이 받쳐진다면 충분히 실력도 쌓이고 동기부여도 그때그때 성취를 하면 또 생기거든요. 했네?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다음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기 성찰인데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일기 쓰든 아침에 일기 쓰든 아니면은 자기 전에 쓰든 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서도 뭔가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따라서 로드맵을 찾아보고 또 실제로 인터뷰까지 가능하다면 인터뷰도 하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상이라든지 일생 동안 어떤 노력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맞춤 학습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정말 돼야지만 학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춤으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된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학습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아이들의 툴이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이들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응원입니다. 지지입니다. 네, 그런 것이 받쳐준다면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바로 학습, 동기부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맞춤으로 학습 동기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지지와 응원, 칭찬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